이상심리학이에요. 이상심리학은 두 번째 시간 진행할게요. 자, 불안장애 선생님들이 발표할 자료들은 똑같은 거 같이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연습도 하고 동영상 연습도 하고 그런 발표도 해보고 저한테 올려도 주시고 해보는 과정을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등록을 하셔도 과제란에 꼭 올리셔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고 과제란에도 체크업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두 개를 같이 해주세요. 이 불안장애, 엔자이어티 디졸더는 우리 누구나 다 조금은 이 불안함이 조금씩은 있어요. 저도 그렇고 내가 이거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뭐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광장공포증과 공황장애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공포증이 있고 불안에는 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이제 기타 이제 강박장애, 범불안장애, 일반화된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범불안장애라든가 불안장애 이거는 이 사회성에서 이런 모습들은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공포증이 없는 공황장애가 있을 수 그건 공황장애라고 얘기를 하고요. 광장공포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는 거는 요 두 수 있어요. 그래서 공황장애의 과거력이 없는 광장공포증 하면 광장공포증만 이야기를 하면 돼요. 공포증은 어떤 특정 공포증 혹은 단순 공포증들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한 그런 경험들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특정 공포증은 뭐 어둠 속에 가면 뭐 불안해서 무서워해서 잠을 못 자고 불을 켜놓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사회 공포증은 사회 불안장애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장애를 갖고 있어도 어떻게 돼요? 외부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외상성 신경증 같은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첫 시간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제 프로이드가 정신분석 이론에서 뭐 실수한 행동이나 꿈 그리고 신경증적 증상 이런 특정한 의미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에요. 정신 내적 갈등에 이게 병적인 해소 방식 등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이런 질병 발생에 연쇄적으로 나타나는가 그래서 아동기 유아 신경증도 있을 수 있고 좌절 퇴행도 있을 수 있고 갈등 불안 억제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이제 불안의 시초이기도 해요. 그래서 광장공포 공황장애 이런 불안장애 엔자이티 디졸더 같은 경우는 유아신경증 개념으로도 많이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발달 시기에 경험한 어떤 외상의 경과, 어떤 외상의 공포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상상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회 공포라든가 뭐 개인의 성적 환상 등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제 활성화되는 갈등의 핵을 구성하는 게 이 불안장애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동기에서 성인기에는 실제적인 갈등 상황이 나타나는데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어떤 뭐 성욕이라든가 좌절의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리비도 이런 새로운 만족의 방식을 추구하려고 나타나는 게 이제 이런 공포장애이다, 이런 불안장애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외상성 신경증, 외상후 스트레스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급성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들은요, 어찌 보면 외상성 신경증은 이제 군인들한테 많이 발견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규정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암살, 뭐 적응력에서 한계를 넘는 뭐 화재나 또 물난리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겪은 민간인들에게 이제 발견되는 게 이제 이런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이기도 하고요.
또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라는 이름으로 분류된 거는 어찌 보면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의 증상의 발생 사이에서 이제 긴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잠재기가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사건의 외상적 경험이 제 경험이 어떤 중심을 이루어서 반추되고 그리고 이제 환각적인 경험 등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병적 인격의 변화로 변환되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외상성 신경증은 만성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 정신역동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 내담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효과적인 어떤 이제 스트레스 이제 이런 방법들 해결 방법들을 이제 연구해내야 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표현되는 어떤 증상으로서 이제 급성 스트레스라는 건데 내가 아주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서 이러한 공포증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 그래서 공포 증상이나 이런 공포증들은 이런 공포감을 나타내는데 회피하는 행동들도 나타낼 수 있고 이러한 증상이 공포증에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특정지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 공포증이 두려움의 특정으로 나타날 때, 뭐 장소, 뭐 천둥, 뭐 번개, 그리고 피와 같은 빨간 거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보조적인 방법으로 회피하는 행동. 그래서 이런 공포 증상을 식별하는 방법도 우리가 객관적인 위험성에서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존재할 때 유발되는 공포는 어찌 보면 비합리적인 것들을 벗어나지 못할 때 이러한 공포증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또 광장공포증은 언제 나타나겠어요? 닫힌 공간, 폐쇄공포증이 있을 수 있고 또 열린 공간. 그러니까 광장공포증은 열린 공간에서 어떤 두려움을 나타내는 불안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동물들 아까 말하듯이 뭐 천둥 번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만성적인 불안이 예기치 못한 불안으로 환원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속되는 불안은 발작에 연이어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 발작들은 갑자기 뭐 불현듯 찾아오는 뭐 급작스럽고 그런 부분 그리고 심폐 쪽에 가슴에 두근두근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과호흡 숨을 쉬는데 막 숨을 거치게 쉰다거나 그리고 발작 시간들이 곧 죽을 것 같은 느낌 그런 정신적인 불안을 유발하거나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그래서 만성 불안은 어떤 이제 각성 상태에서 나타나니까 지각 과민증. 그러니까 뭔가를 느끼는 데 있어서 예상치 못한 사소한 것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반응.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공포증은 있는 것 같아요. 뭐 갑자기 큰 소리가 막 쿵 하고 난다거나 누구나 다 놀랄 텐데 저는 좀 과도하게 놀라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안증이라든가 또 불안 신경증까지 가기 위해서는 병적인 불안과 정상적인 불안을 구별해 주는 것도 어떤 우리가 해야 될 특이한 양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병적인 불안에 어떤 수반하는 행동 반응들 이러한 반응들은 신체적, 심리적 혼란이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불안은 위험을 예상하는 경우에 느끼는 불안이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아의 방어 기능이 작동을 시작하고요. 상황에 적응하려는 행동을 일으키는 게 구별될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불안은. 그렇지만 정신 내적으로 이제 갈등을 위험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무의식으로부터 이러한 갈등이 올라오니까 이러한 고통스러운 감정을 의식으로 억제하고 행동화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이러한 불안한 억제는 병적인 불안의 특이적인 불안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행동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정서적 현상들로 우리가 이제 초조와 불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안증이 공통적으로 나타날 때는 유아기 때부터 신경증으로 자라날 수가 있다. 그래서 정신의 정동적인 발달을 이런 이론을 토대로 신경은 인격 병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본능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인격 구조, 이러한 것들을 방어 기제로 작동하는 결과, 이래서 이거를 장애적인 어떤 신경증의 신경증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고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데,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어떤 행동, 어떤 상황을 피하려는 행동에서 막 급하게 마무리되지 않는, 치유되지 않은 징후군들이 같이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다 환경적으로만 나타내느냐?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이런 불안장애가 심하다면 분명히 나에게도 이 불안장애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잠깐 말한 대로 이제 강박장애, 그리고 범불안장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요인들이 관여하는 문제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 신경질환이나 어떤 이런 임상, 그리고 그래서 불안이라는 또 다른 강박장애, 범불안장애 또 다른 이름으로 무언가 무의식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그런 취약성이 만들어내는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취약성들은요, 나에게 생물학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것들을 밝혀낼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어찌 보면 기분에 의해서 취약성 모델들이 어떤 장애로 발현하는 이런 통합적 모델이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심리적인 모델도 같이 들어갈 것이고, 인지적인 모델도 같이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사회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사회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울증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겠죠. 그래서 같이 어떤 기질적인 것과 일반 갈등, 일반 질환,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즉각적인 어떤 피하기 어려운 것들, 이거는 이제 강박, 공황과 유사한 증상이 일어날 때 도움받기 어려운 상황이나 장소나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피하는 것도 이 강박장애, 범불안장애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고 어떤 극심한 건강염려, 나 이거 먹으면 나 배 아픈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공포감이 형성되고, 그 공포감이 곧 죽을 것 같은 느낌으로 동반하는 거, 이런 걸 우리 발작이 있는 거죠.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두근반해지고, 이 가슴이 점점 이제 뭔가 산소가 모자란 사람처럼 답답하고 질식할 것만 같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나 스스로를 조절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범불안장애, 일반화된 불안장애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 진단 기준은 교환해서 보시면 돼요. 교환을 좀 달달달 외울 필요도 있고요. 공황 발작의 진단 기준을 보면, 공황 발작은 진단 부호를 매길 수 있는 장애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상황에 특정 진단 부호가 맺어져요. 진단 부호는 300.21. 그래서 광장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는 이 두 개, 300.21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비정기적으로 어떻게 강하게 나타난 두려움이나 불쾌감이 있고, 적어도 어떤 여러 증상이 10분 이내에 그 증상이 나타나면서 최고조로 달해서 숨이 막 막혀서 숨을 진짜로 못 쉬는 이런 경우가 우리 공황장애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황장애 사례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공황장애는요,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근데 이제 유명인들, 그리고 뭐 연예인들, 그리고
이렇게 뭔가 답답하고 막 숨막히면 자신이 경험한 어떤 화려한 상황들이 사라질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죠. 그래서 이 우울한 이유가 자살하는 원인이 되고, 이게 왜 이렇게 내가 영화 배우가 힘들지, 유명인이 힘들어지는 거지? 이제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로 아이돌 너무 일찍 소녀 출세는 우울증을 낳고 그런 부분들이 없자 있죠. 그래서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게 뭔가 많은 많은 즐거움을 누리고, 이 즐거움이 항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누군가가 나를 지지함으로써 이루어지면 그들이 떠나버릴까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황장애라는 건 저렇게 갇혀 있으면서 누구가 지시해서, 그 지시함 속에서 내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뭔가 이게 사례화되고, 그 사례화되면서 이 과정이 외부인들에게 알려지면서 뭔가 비난의 거리가 되었을 때,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신경증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공황장애는 어떤 이제 우울증하고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의 유지 같은 어떤 임상적 특성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지금 내 기분과 일치하면서 정신병적 사고가 기분과 일치하지 않는 사고, 그러니까 건강염려증이나 이런 신체 이미지 변형, 그러니까 망상 등 조증 이런 것들이 우세할 경우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도 해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개그맨 김구라 씨, 우리 선생님들 아세요? 그 말 많이 하는 김구라 씨, 그의 자녀로 김동현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김구라 씨가 자신의 경험담을 한번 어디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환경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거나 이제 뭐 인터뷰 장면, 또 뭔가가 관객석에서 나한테 야유를 보냈을 때 이제 불안해지고 맥박이 빨라지거나 숨이 차오르는,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동반한다 그랬어요. 마치 지금의 환경 때문에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지금 이 환경 때문에 내가 뭔가 살아남아 있지 못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찌 보면 이제 공황이라는 부분이 지금 내가 이거를 해결하기에는 이게 너무 공간이 커 실제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장애라는 건 진단할 수 있을 만큼 증상을 동시에 나타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진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이러한 이제 불안장애들은 기분장애 같은 거와도 많이 이제 경계선성과도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아동 청소년 경우에는 이 불안보다는 할까 말까 잘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이제 부정적인 사고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잘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행동과 사고가 결국엔 정신운동하고 같이 해서 나신의 이런 불안장애, 공황장애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황장애들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자신이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어찌 보면 활동은 무의식하고 비효율적인데 생각들이 혼란스럽게 일어나서 계속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러한 초조 감정은 결국엔 나에게 어떻게 돼요? 운동체제의 근원의 징후인 비활성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고, 내용이 빈곤해요. 생각의 내용들이 많이 빈곤해지고 단순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력 및 기억력 장애, 피로감 등을 같이 함유하고 있죠. 또 어찌 보면 이들 치료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일단 인격에서 근본적인 치료법은 이제 정신 분석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적절한가를 가려내는 적응증, 이거는 어떤 집단에 속하는가가 아니고요, 내적 성찰의 가능성이 많이 중요해요. 자유연상이라는 거 아시죠? 상대적이 용이하다거나 언어화 능력, 그리고 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좌절을 견디는 능력을 우리는 이제 그 나름대로 자유연상의 상대적인 그 내적 성찰의 가능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공황장애라든가 병리를 얻었을 때 행동화하기 쉬운 경향이나 경직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 정신을 분석하는데 좋은 적응증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양한 개인 및 집단 정신치료에서 많이 우리가 의존해서 치료를 받고도 있는데, 이 행동 이외에 다른 것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환자의 역기능적 태도와 그리고 이들이 행동과 사고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우리는 이 치료법을 생각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공황장애는 결국엔 어찌 보면 분열성, 회피성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나타내는데 정신의학에서 어떤 유일한 진단분류 체계라 그랬잖아요. 이 진단분류 체계 내에서 그 정신과적인 어떤 원인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해야 되는 질병,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병인론에 대한 어떤 지식의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병, 정신장애 이 용어를 동시에 선택하는데 이러한 차원의 입장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분류 체계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에요. 분류 체계는. 그래서 공황장애는 그래서 과거의 경험, 그러니까 그 경험이 뇌에 자극을 주어서 뇌의 호르몬을 도파민으로 예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잘못된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어떤 세로토닌화 할 수 없는 도파민, 그리고 아드레날린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나 혼자만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만 갇혀 있는 것 같고, 이 나 혼자 갇혀 있는데 혼자 있어도 이러한 세로토닌, 가바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들이 실은 제 역할을 못해서 생기는 질환이 공황장애이다. 광장공포증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물질들은 결국엔 우리 생각 주머니에서 뇌에서 불안을 느끼게 하는 신경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담당하는 이 뇌 쪽이 불안감의 강약을 조절해 주는데 오작동을 일으켜서 심각한 불안을 느끼게 해주는 게 공황장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공황장애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질이 다른 다양한 형태의 정신질환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정신질환을 분류하는 기준이기도 하고 또 재검토되고 있어서 분류체계 자체가 수정되기도 수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이제 공포증, 불안장애 다 같이 지속적인 개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신경증, 기분, 이제 건강 염려증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급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울증 이런 사파하고 같이 넘어갈 수 있고요.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심각한 외상적 사건에 대한 단순한 반응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단순한 반응은 뭘 나타낼까요? 행동장애를 다루게 되고요. 그 행동장애는 신경성으로 식욕부진이나 신경성 대식증 같은 식사장에서도 포함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알코올이나 약물남용 이런 것들은 행동장애로는 이루어지진 않고요. 정신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양한 측면, 여러 병리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발현되는 질병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상심리에서는 이제 진단을 내리는데 면담 외에 다른 보조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었을 때 상담, 인테이크지로 많이 진행을 했죠. 그래서 면담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자료 수집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 수집은 정확한 진단을 위한 면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와 우리 치료사가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는 거, 라포 형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죠.
또 이런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심하고 죄책감에서 별도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별도로 임상 면담을 좀 하고, 그래서 교육 면담, 그래서 면담의 목표를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증상군을 내려줄 징후들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한 원인, 공황장애라는 특정한 원인은 어떤 징후가 동일한 중요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증상의 위계 질서를 부여하는 것처럼 어떤 증상은 이제 신체 질환에서, 어떤 열등감, 또 다른 많은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불안, 초조, 공격성들도 이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작동을 나타내는 이러한 작용들을, 불안감을 느끼는 것들을 우리는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황장애는 우리가 어찌 보면 화병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구를 하고, 이 지속적으로 추구를 하는 데 있어서 잘 어려움이 등변됐을 때, 어려움이 작용됐을 때 나는 이 일을 포기해야 되는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가로 또 무수하게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와 맞지 않은 나와 맞는 길을 찾는 것은 바로 버티기라는 거예요. 견디기, 버티기.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같이 이러한 증상들을 신중하게 분별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은 다른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불안, 초조, 공격성들이 나타나는 건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내담자의 생활 요소에 진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생활 사건만 장애를 불러온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은 화가 나서 내가 이 감정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누진력이 다운되어서, 그래서 어떤 징후들의 총합을 추출해내는 그런 경험과 개별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조하고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공황장애는 화병 같은 거다. 그래서 내게 맞는 길을 가는 데 있어 불어닥치는 비바람을 맞이하고, 이 맞이함 속에서도 내 꿈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가지면서 의지를 가져간다면 이 공황장애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해요.